자, 그 다음 뉴스는 베네수엘라라는, 이게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전에 슈커월드를 달궜던 주제인데, 쿨타임 됐으니까 한 번 더 비슷한 얘기를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저 나라가 요즘에 미쳤거든요. 얼마나 미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깜짝 놀랄 나라입니다. 깜짝 놀랄 나라. 왜냐? 뉴스가 떴어요. 3년 만에, 요번 주에 뜬 뉴스입니다. 다시 화폐 개혁을 했어요. 화폐 개혁을 얘는 어떻게 하냐? 100만 볼리바르를 1볼리바르로 바꿨어요. 우리로 치면 옛날에 뭐 환을 원으로 바꾼 거 있죠?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화폐 단위에서 공을 6개 뺀다. 여러분들의 100만 원은 내일은 1원이에요. 여러분들의 1000만 원은 내일 10원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나라도 사실 리디노미네이션 얘기가 많죠. 왜냐면 우리나라 단위도 너무 커. 1달러가 얼마입니까? 1100이잖아. 미국 애들 만나보면은 100만 그러면 오! 엄청난 가격이네요. 오! 100만 디지트 그럼 와! 그런데 우리나라 100만 원이잖아요. 야야 100만. 걔네가 보기에는 오! 꼬레야! 대단한 나라예요. 뭐 1억이 있어 네가 뭐. 그런데 거긴 1억 달러가 1100억이고 우린 그냥 1억이니까. 이런 엄청나게 우리도 단위가 큰 나라여서 사실 단위 줄이자는 말이 있는데 단위 못 줄이죠. 우리나라에서 함부로 단위를 왜 못 줄일까? 사람들이 1000원이라고 했던 거를 하루아침에 1원으로 줄이면 인플레이션 올까봐 못 줄이죠. 이게 별거 아닌 거 아니야? 1000원이 2000원이 되면 사람들이 열내는데 1원을 2원으로 바꾸는 거는 열을 안 낼 수도 있다. 그러면 은근슬쩍 가격들이 다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듯하죠. 1원을 2원으로 만드는 건 마치 우리가 동전주를 삼성전자가 200만 원일 때 사람들을 생각하니 200만 원이 400만 원 가는 건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주가가 잘 안 올라? 지금 50분의 1로 줄였어요. 4만 원. 4만 원이 8만 원 가는 건 너무 쉬워. 당연히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으로 쉽게 사니까 생각해보니 그렇죠. 우리가 주식 입장에서 보면은 똑같은 거죠. 200이 400 가는 건 어려워도 4만이 8만 원 가는 거는 쉽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화폐 단위 줄이는 게 잘 안 되는데 베네수엘라는 그 어려운 걸 또다시 해냈습니다. 또다시라는 말은 3년 만에 다시 한 건데 무려 3번을 했거든요. 2008년에 1000분의 1, 2018년에 10만 분의 1, 2021년엔 화끈하게 100만 분의 1을 해냈죠. 그 어려운 거를 계속 해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왜 저렇게 주기적으로 해야 되냐? 일단 베네수엘라의 경제 수치를 보여드릴 텐데요. 좀 믿기지 않는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지난 4월 IMF는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 수치를 올렸습니다. 2021년 수치를 올렸어요. 원래는 2355% 예상했는데 조금 올렸어요. 얼마로? 5500%로. 주 베네수엘라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맞겠죠. 한마디로 올해는 23배 오를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55배 오를 거다. 여기서 이것만 보고 이게 나라냐를 외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안정화된 수치거든요. 대단히 안정화된 수치예요. 훌륭한 수치입니다. 왜 안정화된 수치냐? 베네수엘라의 연도별 인플레이션을 보여드리면요. 2018년에 얼마가 올랐냐? 169만 8,488% 올랐어요. 읽기도 힘드네. 169만 8,488%. 16,000배가 오른 날에. 16,000배. 1년에. 그러니까 뭐 30배 뭐 이런 50배 이런 거는 안정화된 거예요. 되게 안정화된 겁니다. 이거 올해는 물가가 낮네? 저물가. 16,000배, 7,000배 뭐 이렇게 올라요. 미친 16,000배면 이거 셀 수가 있나? 물가가 16,000배 오르려면 뭐가 어떻게 올라야 되는 거야? 뭐 매월 물가가 50% 이상이 기본으로 오릅니다. 에브리 먼스. 2월가 아니라 먼스가 50%가 오르는 나라인데 세계적으로 당연히 유례가 없죠. 이 정도 되면은 베네수엘라 2021년 코로나 상황 말고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 올해 조금 양호할 걸로 보고 있어요. 마이너스 10%. 1년에 경제가 마이너스 10%씩 뒤로 가는 나라입니다. 저 정도면은 뭐 양호합니다. 훌륭하게 선방한 수치예요. 중남미 카브리 지역 중 가장 낮은, 북한보다 낮죠? 우리 노스 코리아보다 경제 성장률은 뒤로 가요. 1년에 10%씩 뒤로 가면은 이거 10년 지나면 뭐예요? 뭐 거의 10분의 1 토막 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숫자인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0%라는 게 전쟁 말고는 나올 수 없는 숫자인데 저게 나오는 나라고.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 100명 중 빈곤층은 몇 명일까? 빈곤층. 우리나라는 100명 중에 빈곤층이 몇 명일까? 중산층, 상위층 뭐 빈곤층 맨 아래 들어가는 거. 이게 몇 분일까? 99명은 너무하잖아. 그래도 나라별로 기준이 있는데 99명은. 아니 저 나라도 소득별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산층도 있고. 베네수엘라는 빈곤층이 근데 신기하게 또 비슷하네. 96%예요. 이게 나올 수 없는 숫자예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뭐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그 나라 국민 중에 평균 중에 빈곤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어떤 식으로 소득이 돼 있는 거냐면 이렇게 돼. 여기 상위층, 여기는 중산층, 여기 빈곤층. 이거지 이거. 한마디로 맨 위에 엄청난 부자들 빼면은 다 골로 갔다. 여기 나락이죠, 나락. 한마디로 평등하게 가난한 96%. 평등하게 그냥 가난하는 게 아니라 평등하게 찢어지게 가난한 76%. 정상층은 4%. 극빈곤층이 80%니까 저런 상황이 한마디로 모두가 다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경제적으로. 여기는 K자가 아니라 이자입니다. 이자. 이게 없어요. 이게 4%예요. 4%. K는 그래도 갈놈 가고 안 갈놈 안 가는데 여기는 K가 아니라 보면 나이키예요. 나이키. 요만큼 있고 나머지는 다 골루가. 공평하게 강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베네수엘라 환율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환율 차트.
이게 1달러에 베네수엘라 볼리바레, 1볼리바레가 얼마인지 표기하는 건데, 자, 이걸 보면은 여기가 놀라운 게 아니죠. 여기가 환율이 저렇게 많이 떴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어디가 놀라워요? 지금 여기가 위아래 스케일이 커져서 그러는 건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도 사실은 확대해보면 뭐 이런 찌글찌글이 있었죠. 이런 찌글찌글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가 너무 커지니까 일자로 보이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정상적인, 여기가 정상이고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비정상이 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다. 우리는 베네수엘라 그러면 천년 만년 골로 간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죠. 골로 간 지가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골로라 그러니까 너무 베네수엘라한테 미안하다. 저렇게 경제적으로 나락에 빠진 지가 생각보다 얼마 안 된 나라예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1980년대도 나락이고 2000년대도 나락이고 2010년대도 나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기 정상국가예요. 간지 얼마 안 됐어요. 베네수엘라 GDP 성장률을 보면 최근 8년간 마이너스 83%예요. 한마디로 이 나라는 지금의 나라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그게 최근 8년의 일이에요. 최근 8년. 길게 봐도 최근 10년 일입니다. 최근 10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날아갔다고 보면 되고, GDP 마이너스 83%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이거는 우리로 치면은 거의 1950년대? 지금 우리가 3만 불로 치면은 17%니까 3,000불. 1인당 국민소득 3,000불 때가 언제입니까? 1960년대 되겠구나. 60년대, 70년대? 그때로 돌아간 거니까. 게다가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문제죠. 평균 마이너스 20% 가까이를 날아가고 있는데, 올해는 좀 낮죠. 마이너스 10%. 많이 회복했습니다. 많이 회복해서 마이너스 10%밖에 뒤로 안 가고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인데, 당연하겠지만은 외채가 엄청나죠. 외환보유고가 50억 달러 5조인데 대외부채는 이미 250조가 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안 좋아졌냐? 일단 역사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믿기지 않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베네수엘라가, 이거 역시 주 베네수엘라 대사관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연료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석유가 없다는 거죠? 뭘 돌릴 석유가. 아니, 이 나라는 주유소에서 석유를 넣은 다음에 뭐래더라, 펜 하나 주면 좋아하는 나라라며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석유를 막 넣은 다음에 미안, 내가 돈이 없는데 이 펜 하나 줄까? 그러면 very good 뭐 이런 나라인데 연료가 없어요. 베네수엘라가 참고로 석유 매장량이 세계 랭킹 1등이죠. 사우디보다 많아요. 전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있는 데가 베네수엘라입니다. 그 돈 쓰고 다니는 우리 아랍 형들보다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많아요. 야, 그런데 무슨 석유가 없어서 뭐 나라가 어려워? 왜 어려울까? 원유 시설이라는 게 가동을 할 수 있어요. 원유를 정지할 수 있어야 되고, 원유 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인력들이 대부분 다 도망갔어요. 월급도 안 주고 있죠. 아까 봤죠? 100만% 뭐 그런 10년 만에 나라 골로 가니까 다 나갔어. 사람이 없어. 게다가 이 원유를 또 정지할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투자할 돈도 없고, 공장도 오래됐고, 거미줄 껴있고, 이 공장을 돌리려면 또 그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무한 반복인 거예요. 고급 인력이 80% 이상이 해외로 갔다. 20% 미만 인력만 남고, 지금 정유공장 원유 생산 운영 업무가 돌아가질 않는 거죠. 아래는 많은데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야, 그럼 내가 가서 해줄게. 내가 가서 기다려봐. 형, 내가 베네수엘라에 석유를 파서 하겠다.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 조금 이따 보이겠지만 이 나라는 지금 제재 중이에요. 누가? 미국이 제재 중인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함부로 그거 캐갖고 내가 수출하겠다 그러면은 FBI와 아니면 CIA와 미팅할 수 있어요. 공해상에서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런지 또 조금 이따 보이기로 하고. 그래서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이 어떻게 돼 있냐? 한때는 이랬다가 뒤에 거 제가 그린 겁니다. 37%니까 거의 뭐 GDP 성장률과 똑같죠. 얘네는 이게 거의 수출의 90%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되게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시설이 돌아가질 않아. 되게 시설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내 전력이 안 돌아가요. 발전이 안 돼. 발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산업이 안 돌아가. 공장이 안 돌아가. 공장이 안 돌아가면 당연히 생산이 안 돼. 생산이 안 되니까 사람들 도망가. 도망가니까 원유 생산이 또 안 돼. 그럼 뭐야? 나라 전체가 파국이야. 에너지 파국. 석유가 가장 많이 있는 나라가 에너지 파국의 단정과 단수에 국내 시장에 필요한 연료도 공급이 부족하다. 산업시설 가동이 안 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지속된다. 게다가 저렇게 연료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나마 먹고 살려면 농업만 돌아가도 먹곤 살잖아요. 수입이 뭐 안 될지라도, 뭐 IT 기계는 없더라도. 근데 문제는 디젤이 없어요. 농기계가 안 돌아가요. 농산물 생산이 안 돼. 어떻게든 소로, 요즘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소로 한다 그래요. 소로. 신문에도 나와요. 기사로. 베네수엘라 드디어 소농사로 돌아간다 해서 소가 밭을 갈고 있거든? 문제는 소가 밭을 갈아도 안 돼요. 왜? 운송이 안 돼. 이게 생산을 해놨는데 그 산지에서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도시로. 소가 생산까지 소에다가 실어 갖고 갈 수는 없잖아. 달구지로. 야, 그 달구지로 그거 언제 실어가? 화물차가 또 안 돌아가네?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해요. 보면은 물류 수단 이동 문제로 현지에서 출하하지 못한 채 생산을 해도 버려지고 있다. 차가 또 없어요. 뭐 그렇다고 뭐 낙이 등에 뭐 소 등에 실어갖고 가봐야 한계가 있으니까. 농산물 가격이 또 폭등을 해.
그래서 베네수엘라 대사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주재국, 베네수엘라죠. 이 주재국의 전 경제 분야가 동시에 몰락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된다. 2021년 6월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이미 몰락을 했는데 뭐가 더 있나? 우리 생각하지만 그 우리 생각이고 아직 조금 남았다는 거죠. 아직 조금 남았는데 이대로 가다간 이게 무한 반복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없으니까 이게 없고 이게 없으니까 이게 없고 도미노처럼 돌아가니까 밑에다가 전 경제 분야가 동시에 몰락할 수 있을 것 같다. 국내 시장 가솔린 부족, 정유시장 가동을 위한 정제유 부족, 정유 시설도 안 돌아간다는 거죠. 원유 생산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지속될 경우에 산업 전체, 나라 전체 경제가 아예 몰락이다라는 말이 2011년 6월 28일 날 지금 나왔는데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저 석유 많은 나라가. 자, 일단 역사를 조금 남미의 머리에 있죠. 베네수엘라가 남미의 머리,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죠? 시몬 볼리바르의 나라, 유명한 사람입니다. 남미에 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전에 통화 단위도 볼리바르였잖아요. 이 사람이 시몬 볼리바르예요. 남아메리카의 해방자, 국부 이렇게 불리죠. 스페인 사람이에요. 스페인 사람. 옛날에 저희가 스페인이 점령을 했었으니까, 식민지를 했었으니까. 저 시몬 볼리바르가 해방시킨 국가만 해도 왜 남미의 해방자냐면은 이만큼을 자기가 혼자 독립시켰어요. 브라질 빼고. 국가명도 볼리비아가 있죠. 오죽했으면 나라 이름도 저 사람 이름을 딴 볼리비아가 있고 베네수엘라의 통화가 볼리바르죠. 혼자서 저렇게 다 저기를 해방시킨 분인데 저 사람이 차별에 온몸으로 저항했던 사람으로 유명해요. 차별을 폐지해야 된다. 물론 이 차별 폐지가 그 흑백 폐지나 무슨 뭐 원주민과 백인의 차별 폐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뭔 폐지냐? 이 스페인 사람인데 자기는 식민지 출신이야. 베네수엘라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저 바다 건너에 있는 저 스페인 본토에서 태어난 애들이 자꾸 차별하는 거야. 서자라고. 우리로 치면. 어디 식민지 출신 그런 놈들이 우리랑 맞먹으려고 그래? 우린 적자. 니들은 서자. 그래서 여기는 뭐 자꾸 차별하고 높이 못 가게 하고 이 자꾸 경멸하고 막 멸시하고 하니까 열받는다는 거죠. 이걸 끊어야겠다. 식민지수 스페인 쪽 자기 나라인데 자기 고향인데 저 거지 같은 놈들과 이걸 끊어서 우리가 독립해서 우리끼리, 그러니까 식민지 출신 백인끼리, 여기서 우리끼리라는 거는 백인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독립운동을 합니다. 실제로 스페인과 독립전쟁 그때 승리를 하고요. 그란 콜롬비아 유명하죠. 이거를 다 모은 그란 콜롬비아 1대 대통령이 돼요. 그 당시에 그란 콜롬비아는 이만했어요. 정말 큰 나라죠. 이때 볼리바르가 꿈꿨던 나라가 어디냐? 어디일 것 같아요? 이 그란 콜롬비아라는 걸 만든 다음에 볼리바르가 되고 싶었던, 자기가 만들고 싶었던 나라, 우리가 너무 잘하는 나라, 그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를 꿈꿨죠. 미국도 잘 보면 뭐예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스테이츠를 유나이티드 한 거예요. 미 합중국.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큰 세계 G1이 된 게 저기가 어떻게 보면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양심 없는 주들이 합쳐있는 거잖아. 캘리포니아 하나만 해도 무지막지한 크기인데 경제력만 해도 뭐 그거 하나가 프랑스를 맞먹죠. 그 정도 되는 스테이츠들이 합쳐있으니까 40몇 개가 합쳐있으니까 지금의 미 합중국인데 그럼 그란 콜롬비아도 안 될 거 없다. 얘도 합치고 얘도 합치고 얘도 합치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콜롬비아 아니 뭐 남아메리카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미국이지 않냐. 미국처럼 유나이티드 하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를 이렇게 합쳐서 뭔가를 하자는 이런 꿈을 꿔요. 근데 문제는 꿈이었죠. 미국은 됐지만 여긴 안 됐어요. 여기는 어떤 나라들은 독립하겠다 그러고 독립하겠다는 나라가 또 있죠. 왜 미국도 있어요. 미국도 뭐 툭 하면은 그 뭐 심지어 캘리포니아도 독립하겠다는 사람들 있어요. 무슨 뭐 텍사스도 독립하겠다 그러고 독립하겠다 애들이 꼭 있어요. 연방파하고 싸웠죠. 졌어요. 져서 은퇴하고 나와서 사망한 다음에 결국에 그란 콜롬비아가 해체되는데 미국도 사실 비슷할 수 있었죠. 우리 상상을 해보자면 뭐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누가 지던지 아니면은 였으면 반퉁이죠. 조금 있다가 나 독립할래. 그럼 다른 나라죠. 텍사스국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플로리다국 뭐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하나로 다 합쳐지니까 미합정국이 됐네. 하여튼 말이 길어졌고요. 자, 베네수엘라가 하여튼 저렇게 해서 독립을 해갖고 그란 콜롬비아가 해체되는데 자 1922년에 베네수엘라의 운명을 바꾼 일이 펼쳐집니다. 로얄 더치셀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발견해요. 엄청나게 빨리 발견한 거예요. 중동에서는 아직 석유가 안 나왔어요. 근데 베네수엘라에 석유가 나왔네. 1922년에. 이란 석유 발견이 1908년이고요. 이라크가 27년, 사우디가 38년이에요. 사우디보다 훨씬 빨리, 이라크보다 빨리 석유가 나와서 1930년경에는 이미 세계 2위 원유 생산국이에요. 이미 부자야. 나라 시작부터 1900년대 초반부터 이미 부자인데 문제가 생기죠. 너무 부자다 보니까 모든 정치가 석유 위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베네수엘라 수출의 90%가 석유가 됩니다. 베네수엘라가 1960년대 국영 석유 회사를 설립하고요. 수익의 65%를 세금으로 받아가기로 해요.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이 글로벌 기업들하고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1973년에 문제의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안드레스 페레스가 그러는데요. 이건 제가 썼어요. 천운을 타고난 자. 왜 타고났는지는 보여드릴게요. 될 놈 되리죠. 될 분 되리죠. 될 분들.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왜 천운을 타고났냐. 저분이 1973년에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1973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어떤 엄청난 사건이 펼쳐져요. 그게 뭐냐? 오일 쇼크가 옵니다.
당선이 됐는데 유가가 이거 뭐예요 이게? 야, 유가가 그에 아마 6배인가 오르고요. 여기서 뭐 이렇게 올라가. 믿기지 않는 유가가 점프가 올라가. 이 나라는 참고로 수출의 90%가 오일이에요. 석유예요. 땅 파면 나오거든요. 수입이 몇 배가 오른 겁니까 이게? 정부 수입이 뭐 6배 10배 이렇게 오르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 직전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오일 쇼크는 이유는 아시죠? 그때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 일으키면서 4차 중동동대 일으키면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니까 아랍 애들이 중동 애들이 야 그러면 미국에 석유 수출 안 하겠다. 저 수출 금지하니까 유가가 폭등해버린 거거든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 하루아침에 뭐 유가가 6배 사실 더 올랐는데 저렇게 되니까 보조금을 막 뿌려요. 나 돈이 너무 많어. 베네수엘라가 흥청망청하고 요즘엔 아랍 부자잖아요. 아랍 애들이 어디 가서 막 돈 쓰고 막 돈 막 다발로 발사하고 두바이만 가면 슈퍼카가 넘치고 그게 1979년도에는 베네수엘라였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길에 보이는 건 전부 슈퍼카. 두바이잖아요. 뭐 이런 빌딩 서 있고 금반지 뭐 이런 게 이게 사실은 1979년 베네수엘라의 정확히 그 뭐죠. 세계 GDP 4위. 중남미 GDP 1위. 베네수엘라 검색하면 세계 GDP 4위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저때 4위였거든. 지금 사치품 넘치고 슈퍼카 넘치고 심지어 미국의 원정 쇼핑 다니던 게 베네수엘라입니다. 1979년에 돈이 그렇게 많았죠. 그리고 중간에 페레스 대통령이 돈이 잘 들어오고 하니까 너희들 필요 없어. 외국기업 다 내보내면서 석유시설 국유화를 선언을 해요. 너희들 필요 없어. 다 내보내고 다 내가 먹을 거야. 가. 자기들 돈으로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내보냈으니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 돈으로 만들고 다 만들고 너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정치인들은 대규모 부패하죠. 부패하고 돈 막 근데 부패해도 사실은 뭐 나도 많고 너도 많고 막 만들고 자원민족주의를 외쳤는데 이분이 또 운이 좋은 게 너무 부패하니까 이 부정부패를 못 막았다. 또 옛날에는 유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렇게밖에 안 오더라. 이 각도가 내려가니까 성장이 마음에 안 들죠. 야 여기서 6배 올랐는데 여기는 2배밖에 못 올라.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안 돼요. 아씨 그거 안 됐다고 나를 쫓아내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분이 정권을 넘기니까 석유가 급락하네. 여기서 넘겼거든요. 넘기니까 급락해. 타고나야 돼. 사람은 좀 그게 있어요. 그쵸? 내가 팔면 6분의 뭐 이런 게 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팔면 6배고 내가 사면 절반이고 있어야 돼. 석유가 급락을 해. 6분의 1 토막이나 다시 돌아왔잖아요. 원 상태로. 근데 뭐라고요? 아까 전에 기업들을 다 글로벌 기업들을 내보내고 국유화를 선언했고 그 모든 시설을 빚을 져갖고 다 새로 지었거든요. 애들 나가는 거니까 사던지 시설을 새로 지던지 그냥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벌어둔 돈은 온데간데 없고 다 나가고 석유가 돌아오고 보니까 외채만 있네. 수출의 90% GDP 50%가 석유인데 6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 다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네수엘라라면은 이 지금 어려운 이 상황에서 누구를 찾을 것 같아요? 잘 나가던 때를 찾겠죠. 우리가 가장 잘 나가던 때 대통령이 그리워지고 다시 부르죠. SOS 슈퍼맨 도와주세요. 저분이 있을 때 가장 잘 나갔거든. 될 분 되리라는데 살려주세요. 다시 오죠. 근데 문제는 다시 와서 이분이 뭐를 했냐. 그래서 한 번 됐다고 2번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이렇게 1989년에 저분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IMF 구제금융을 신청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베네수엘라가 국가 부도를 선언해. 우리나라의 그날이죠. 유가가 본격적으로 온 지 불과 16년 만에 IMF 시대를 맞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잘 알아요. IMF가 오면 어떤 짓을 하는지. 긴축재정 요구하죠. 니네 휘발유 가격 거의 공짜였는데 보조금 폐지해라. 휘발유 가격이 막 2배 막 이렇게 올라요. 물가가 오르죠. 보조금 줄여라. 애들 일하게 만들어라. 지금까지 보조금 받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살아왔는데 그거 날리니까 순식간에 뭐 길거리는 다 실업자야. 구조조정 강력하게 해라. 국유기업들 민영화해라. 외국에 매각해라. 이거 어떤 일이 펼쳐져요? 당연히 못 살겠다. 장난하냐? 그러라고 부른 줄 아냐? 그래서 대규모 시위가 펼쳐집니다. 이게 수도인 카라카스의 참사라 부르는데 군이 발포를 해서 뭐 300명에서 3000명의 시민이 죽었다. 카라카소라고 합니다. 이게 펼쳐지면서 IMF 시대에 저항을 하는 거죠. 아, 못 살겠다. 우리 그렇게 부자였고 사실상 중동 부자였고 우리가 두바이였는데 중남미의 두바이였던 카라카스가 어느 순간에 IMF 맞아서 IMF에 무슨 꼬레아가 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린 영웅이 필요하다. 이 영웅이 등장을 하죠. 그게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1992년 우고 차베스가 등장을 합니다. 베네수엘라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그분이죠. 절망에 빠진 국민들이 영웅을 기다릴 때, 히어로를 기다릴 때 1992년 우고 차베스가 군사 쿠데타를 시도해요. 이분은 우주의 기운을 타고난 자입니다. 제가 쓴 거예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부정부패한 페레스 정권을 심판하겠다 등장을 합니다. 물론 쿠데타는 실패하죠. 쿠데타는 실패하고 대신에 차베스 아저씨가 나는 투항을 할 테니까 대국민 연설을 할 기회를 달라 그래요. 유명합니다.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나 혼자 책임질 테니까 나는 혁명은 대의를 위해서 했고 내 개인 그게 아니고 정권 부패한 거를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 바꾸려고 그랬다. 이러니까 국민적 지지도가 상승하죠. 워낙 인기가 높으니까 2년 복역한 다음에 사면을 받는데 쿠데타를 한 다음에 사면 받기도 쉽지 않은데 사면을 받고 근데 문제는 저 페레스 아저씨가 등장을 한 다음에 유가가 올라줬어야 되는데 안 오른단 말이에요. 그 운이 2번 안 와. 여기 있을 때는 올랐는데
됐는데 안 올라요. 옆으로 기니까 올라라 근데 아무래도 안 올라. 그러니까 결국에 국민들이 참다가 IMF도 받고 그러니까 부패 연유로 탄핵이 돼요. 페레스가 내려가고 다른 분이 대통령이 됐다가 한 분 됐었는데 중간에 있는 분은 빼고 1998년에 우고 차베스 아저씨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급진적 사회주의라 그러죠. 강한 반미 성향, 빅모층을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분이 천운을 타고난 분이냐면 저분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다음에 페레스 형은 요거였거든요. 이분은 거의 우주의 기운을 갖고 오죠. 여기에서 이게 올라요. 역사에 지금 거의 반백년 동안 최강의 상승이 오르는데 오일 가격이 하늘을 뚫죠. 왜냐면 2000년대에 중국이 막 부상하면서 저때 막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오를 때거든. 딱 봐도 뭐예요?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우주에서 온 천사죠. 우리를 구하러 온 히어로야. 수출의 90%고 GDP의 50%가 석유인 나라예요. 그게 몇 배가 오른 겁니까 이게? 100불이 넘어가니까. 베네수엘라는 다시 한번 두바이가 되죠. 초호황기, 넘치는 돈, 가격도 다 낮추고 예를 들면 기업이 만들어 100불에 팔게. 야 100불에 팔지 마. 50불에 팔어. 내가 정부가 50불 줄게. 그 가격이 인위적으로 내려가요. 다 싸. 그러니까 국민들은 좋죠. 그리고 이 차베스 아저씨가 자기가 그 존경하는 분이 아까 이제 처음 얘기했던 거 볼리바르. 통일을 이룬 볼리바르를 존경한다고 맨날 얘기했는데 볼리바르 혁명이란 걸 합니다. 민간 기업들 국유화하고 해외 석유 기업들 또 내보내고 자산 몰수하고 보조금과 복지를 돈을 뿌리죠. 지금 돈이 많으니까 유가 상승으로 넘치니까 산업 다각화는 실패하고 산업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는데 돈이 많으니까 일단 제일 가능했고 2006년에 부시는 악마 연설을 하죠. 여기 오니까 악마가 왔던 것 같네요. 이런 소리를 하면서 대놓고 반미를 하죠. 미국 대통령 악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신에 유가가 올라가니까 56대, 57대, 58대, 59대까지 대통령, 총 14년간 대통령을 하면서 압도적인 국민 인기였는데 이분이 2011년에 기억나시겠지만 암에 걸리죠. 2012년에 암을 완치했다고 주장하면서 대선에 나가서 또 이겨요. 인기가 너무 높으니까. 4선을 했는데 문제는 저 암이 악화되면서 결국엔 돌아가시고 그때 2012년 부통령이었던 니콜라스 마두로가 부통령이었고 임기 첫 해에 암으로 돌아가시니까 재선거를 해서 후계자니까 역시 인기가 있죠. 마두로가 대통령에 출입을 합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아저씨. 근데 이분은 참 제가 쓴 거긴 한데요. 천하의 운이 없네. 운이 없어요. 이 나라를 말아먹은 자는 결국에는 운이 없으니까 이거 비하하는 게 아니라 능력은 모르겠고 내가 개인적으로 뭐 하는지도 모르니까 근데 이 차트만 봐도 운이 없어요. 왜냐? 세계 역사에 남을 경제의 추락이 시작됩니다. 왜? 똑같은 걸 했거든 차베스하고 우고 차베스 아저씨하고 똑같은 걸 해도 왜 나는 안 될까? 안 되지. 우고 차베스 아저씨는 이거를 했고 아저씨가 대통령이 될 때는 여기에요. 아저씨는 이것 때 대통령이 됐어. 여기서 했던 거를 똑같이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요. 게다가 이게 이 정도만 빠졌어도 이미 나라가 골인데 어떤 일이 펼쳐졌냐? 2020년에 슈컬드를 뜨겁게 달궜던 우리의 그 주제 유가가 마이너스를 가요. 가뜩이나 없는 집에 유가가 마이너스로 갑니다. 마이너스. 이 집은 베네수엘라란 집은 세계에서 원유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을 미친 듯이 세게 잡고 있는 나라거든. 나라 국부의 50%를 원유 롱을 잡고 있는 나라예요. 얘는 진짜 멀티플 한 10배쯤 롱 잡고 있는 나라에 수출의 90%라니까? 롱 꽉 잡고 있었는데 유가 마이너스. 차트를 봐도 답이 없잖아요. 답이. 그럼 사실은 이렇게 좋을 때 유가 말고 다른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런 아랍 중동들이 그렇게 많이 하려는 게 뭐예요? 유가 말고 다른 산업 키우자. 그걸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비행기들 대부분 중동 비행기들 많죠. 아랍 비행기들 많고 거기 관광 같은 걸 해야겠다. 그래서 두바이 관광의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럼 이런 산업을 해야겠다. 저런 산업을 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산업을 키울까? 왜냐? 유가 빠질 수 있으니까. 좋을 때 산업을 어떻게든 키운 다음에 빠질 때 버티고 또 좋을 때 호황이고 이걸 하게 해서 중동이나 아랍 국가들도 맨날 무슨 아랍에미리트 항공 봐요. 항공기 2만원 고 세계에서 제일 큰 항공사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는데 문제는 베네수엘라는 그걸 못했죠. 똑같은 거 하려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유가. 이제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는데 골로 가기 시작하는데 경제적인 입장에서 베네수엘라 GDP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걸 맞으니까 최근 8년간 GDP가 마이너스 83% 났습니다. 성장률이 아니야. 절대값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고요. 베네수엘라 1인당 명목 GDP는 두바이였던 나라가 1940년으로 내려갔고 게다가 더 문제인 건 그나마 저기가 우고 차베스 시절에는 좀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석유를 갖고 있잖아. 석유를 갖고 있으니까 막강한 석유 파워가 있거든요.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막강한 오페크에서 힘이 있었어. 나라가 힘이 있고 미국 보고도 막말하고 하고 그래도 내가 여차하면 석유 수출 안 하고 오면 유가도 흔들리고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건 차베스 아저씨 시대였고 2010년대 미국이 뭐가 돼요? 쉐일이 나네? 석유가 넘쳐요. 이 나라가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 받을 필요가 없죠. 니들이 석유 안 와서 유가 올라가면 더 좋죠. 니들이 석유 수출해서 유가가 올라가면 더 좋아. 그러니까 대놓고 패기 시작해요. 집중적으로 패는데 이게 이 아저씨 시절에는 아무리 반미를 해도 그래도 그게 있으니까 좀 덜 팰 수 있었는데 이젠 우고 차베스 친구인지 동료인지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마두로 아저씨. 게다가 하필 그때 또 대통령이 미국인 누굽니까? 럼프 형이에요.
좀 말이 통하는 대통령이 그래도 대통령이면은 뭐 그래도 그뭐 말하면 좀 봐주고 좀 뭐 이렇게 우리나라 좀 뭐 가난하고 우리나라 GDP가 마이너스 83% 유가가 마이너스로 가니까 야 우리 지금 물가가 150만 %고 살려주세요 이게 될 텐데 상대는 트럼프예요. 근데 전임 대통령을 악마라고 불렀던 사람들이거든. 게다가 유가 뭐 올리려면 올리든가. 우리 수출국인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베네수엘라 경제 제재를 강력하게 들어가니까 어디 이 자식이 야야자 원펀치 3 강냉이를 날리죠. 실제로 날립니다. 2018년 19년부터 트럼프 형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2019년 8월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모든 자산을 동결합니다. 개별적인 제재만 그때까지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국가 전체에 대해서 셧다운 경제 제재 조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베네수엘라 들어가서 함부로 석유캐갖고 수출하겠다 그러면은 FBI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미팅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해갖고 어디 감옥에서 만날 수 있어요. 유나바모 만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에 대해서 경제 제재 조치. 게다가 그때 당시에 미국 국가안전보장관 기억나시죠? 존 볼턴 아저씨 뭐라 그랬냐면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과 거래하는 정부나 기업은 미국의 적이다. 미국의 보복에 직면할 거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보기에 쿠바, 시리아, 이란, 북한과 똑같은 미국의 적대국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나라가 막혔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고 아무도 못 나오는 거지. 미국 바로 아래에 있잖아. 게다가 가끔 멀리나 있으면 모르겠어요. 바로 또 옆에 있어갖고 딴 나라들은 뭐 저래봐야 야 이란 멀리 있고 노스코리아 멀리 있으니까 이 나라 또 사실 문을 닫아도 자기들끼리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베네수엘라는 바로 아래에 있네.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는 저렇게 어려움에 극도로 빠졌던 게 그래도 있던 석유를 뭐 저런 뭐 그나마 우방인 이란에서 석유 좀 받아갖고 석유 시설 돌려갖고 석유 캐면 되는데 그것도 안 돼요. 2020년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행 유조선 4척을 이란 거를 공해상에서 압류했다. 들어가지 말란 거죠. 그거라도 들고 들어가야 뭐 기계를 돌려서 석유를 더 캐고 공장을 돌릴 텐데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도 끊어버리니까 멸망이죠. 멸망. 지금 멸망의 선으로 가는 거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물가가 16,000배가 오른다든지 빈곤층이 96 경제가 한마디로 공평하게 망했다. 평등하게 망했습니다. 평등하게 빈곤층 96%. 누가 살고 죽고가 아니라 그냥 평등하게 망했고 4%면은 뭐 극히 일부만 가까스로 뭐 살고 있다고 보면 되고 자 이런 상황이니까 돈이 뭐 저렇게 쓰레기가 되면 안 되니까 다시 화폐 개혁 100만 분의 1로 하겠다. 근데 아무리 해봐야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금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주 베네수엘라 대사관이 얘기했지만은 경제 자체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멸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보기에 뭐 우고 차베스 아저씨나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어려운 건 모르겠고 올라갈 때 이게 주식 입장에서 보면 주식 차트라고 보면 죽도록 롱한 거죠. 끝까지 롱한 거죠. 게다가 이거를 빚을 빌려갖고 우리로 치면은 영끌 롱을 했어요. 영끌 롱. 멀티플 엄청나게 레버러지 10배 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한진해운이 그러다 망했죠. 우리나라에서. 거기서 계약 맺었다가 이게 다 손실이면서 한진이 망했는데 대기업도 망했는데 나라가 이거 뭐 레버러지 10배 롱 잡고 있으니까 이게 영원히 가면 되지. 영원히 가지 않고 빠질 때마다 나라가 망해요. 오를 때 좋다가 빠지면 망해. 또 오를 때 좋다가 빠지면 망해. 근데 이게 마이너스로 가니까 요즘은 뭐 조금 살아서 좋아야 되는데 원래는 좋아야 되는데 문제는 나라가 미국이 이걸 막아버리니까 이게 또 안 돌아가.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치면은 결국 자산 배분을 안 했다. 항상 주식이 오를 거라 생각했다. 항상 집값이 오를 거라 생각하고 자산 배분 안 하고 끝까지 들고 있다가 위험 관리 안 했다가 이 한 방 한 방 할 때마다 그냥 글로벌로 골로 간 지금 베네수엘라의 현재가 되고 있습니다.